안녕하세요, 바른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피크노제놀과 피크노제놀 유사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안송 껍질에서 추출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가끔 제품들을 보면 피크노제놀이 아닌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 즉 프렌치 마리타임 파인바크 익스트레이트라고 또는 파인바크라고 적힌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호팍 리서치의 원료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피크노제놀에 사용되는 소나무는 가스코뉴 지방의 랑드 숲에서만 자라는 단일종 소나무에서 추출한 원료입니다. 소나무도 생물이다 보니 자라는 환경에 따라 축적하는 성분이 다릅니다. 날씨가 추우면 같은 사람이어도 몸에 지방을 좀 더 많이 축적해서 겨울을 버티고, 여름이면 좀 더 지방층이 가벼워지는 거랑 같습니다. 몸의 구성 성분이 환경에 따라 탄 단지 그리고 메인 성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생물이어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니 같은 프랑스 해안송이라는 종을 사용할지라도 프랑스일지 독일일지 미국, 한국에 따라 그 성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이름 그대로 껍질 추출물이니 껍질 그 자체를 먹는 게 아닌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제품을 만듭니다. 소나무 껍질이다 보니 성분은 한 개가 아니고 정말 수백 가지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추출 방법은 끓여서 증류하고 뽑아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문제는 뽑아내는 방법이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CO2,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뽑는다던가, 질소를 이용한다던가, 유기용매를 이용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뽑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원하는 성분들의 조성비, 구성이 있습니다. 성분들이 수백 가지인데 어떤 성분에 더 초점을 둬서, 그리고 그 구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뽑아내는데 유기용매의 종류도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비율도 몇 가지를 섞어서 1대1일지, 3개를 써서 3대3대2일지 보통 이런 게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일종의 노가다 작업이고 운적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수천 수만 가지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적절한 비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몸에 괜찮은 구성 성분비를 찾아내는 거죠. 호팍 리서치의 피크노제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 40년 이상 된 원료사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피크노제놀은 160편 이상의 임상 연구와 4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아 나온 몇몇 제품들은 논문이 1개거나 2개입니다. 그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내놓는데, 한 편에서 2편도 임상실험을 진행한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40년 동안 580편 이상 써낸 거고 모두 하나같이 효과가 있다, 증명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크노제놀이라고 이름이 붙은 제품들은 전부 호팍 리서치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만큼 저렇게 쏟아부은 원료사를 이기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피크노제놀의 문제는 오래 먹고 많이 먹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지났지만 한 원료사가 정말 월등한 원료 품질로 독점하고 있는 거니까요. 효과는 정말 좋은 피크노제놀, 가격이 문제니 회사별로 가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헬시 오리진 제품이 가장 낫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후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 쿠팡에서 로켓아웃 회원가로 59,000원이라 개당 492원이 되면서 가성비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피크노제놀 대체품이 없었지만 떠오르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제품은 캘리포니아 골드의 올리고핀입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왜 그나마 올리고핀이 괜찮은지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올리고핀은 프랑스 랑드 숲에서 채취, 그리고 그 소나무는 피누스 피나스터라는 종입니다. 피크노제놀의 원료 지역인 프랑스와 흡사하게 그리고 같은 종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올리고핀을 소재로 한 논문들, 임상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고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고 효과 증명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논문도 별로 없었고 유사품들 중 하나였으나 이젠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올리고핀이 그나마 왜 괜찮은지 다른 회사들 제품을 봐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유명한 회사의 이 제품을 보면 중국 적송 미누스 마소니아나에서 추출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피크노제놀에 대응되는 제품이면 그래도 좀 같은 종으로 따라가려는 신용은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부터 다른데 뽑아내는 물질도 다르겠고 원료사도 없으니 논문 진행도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올리고핀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올리고핀은 180개 가격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개당 281원입니다. 주황 친구는 한 개당 197원이니 둘의 차이는 한 알당 80원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일단 올리고핀은 피크노제놀 대체품들 중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피크노제놀과 올리고핀 성분 조성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피크노제놀은 세월에 비해 그 성분 조성비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성이 특허다 보니 그런 듯 합니다. 올리고핀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찾은 피크노제놀 성분 조성비를 나타내는 논문을 보겠습니다. 피크노제놀이든 올리고핀이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메인 성분은 프로시아니딘입니다. 이 성분 말고도 다른 성분들이 도움을 주지만 가장 활성도가 높은 성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시아니딘은 카테킨과 에피카테킨이 합쳐진 복합체입니다. 녹차의 주성분이 카테킨인데 그 둘이 합쳐지면 카테킨보다 훨씬 더 나아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어떤 복잡한 것 두 개가 붙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 HPLC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올리고핀을 HPLC와 GPC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며 대략적인 성분의 함량과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은 이렇게 표로 놓고 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죠. 자세히 살펴보면 피크노제놀과 올리고핀은 꽤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같은 종이어도 자라는 환경, 뽑아내는 기술, 그리고 집중하는 성분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프로시아니딘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다이머, 세 개면은 트라이머, 네 개면 테트라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붙은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시아니딘의 경우 분자량, 즉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가 더 용이합니다. 트라이머와 테트라머도 흡수가 되고 활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3개가 되면서 그냥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고 커 보입니다. 콜라겐도 저분자 콜라겐이 더 흡수가 좋듯이 프로시아니딘도 그렇습니다. 프로시아니딘을 구성하는 붙는 위치에 따라서도 특성과 활성이 달라집니다. 피크노제놀의 특징은 다이머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2개짜리이며 가장 작은 녀석들입니다. 피크노제놀은 40.9%, 올리고핀은 15에서 20%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크노제놀이 2배 정도 높습니다. 트라이머와 테트라머도 흡수가 되고 활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피크노제놀은 일단 다이머의 비율이 올리고핀에 비해서 높습니다. 올리고핀은 피크노제놀에 비하여 분자량이 좀 더 큰 3개 붙은 트라이머, 4개 붙은 테트라머, 그리고 그 이상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피크노제놀과 올리고핀의 이런 성분 차이는 같은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추출하는 그리고 집중하는 성분에 따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성분들인 카페익 액시드와 텍시폴린 등의 성분을 보더라도 피크노제놀과 올리고핀은 생물학적 특성상 확실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이 다이머 부분으로 피크노제놀이 2배 정도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올리고핀 2알을 먹으면 피크노제놀과 비슷해집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이머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올리고핀의 성능을 생각해 봅시다. 올리고핀은 다이머가 절반이니 0.5 피크노제놀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물질들도 활성이 있으니 보정해서 생각하면 0.7 피크노제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성분들도 괜찮아서 1 피크노제놀이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을 상정하면 절반 이상 효과는 있습니다. 피크노제놀 제품들을 보면 다양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150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피크노제놀의 용량은 50에서 450mg까지 증상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리 혈액순환에는 주로 200mg을 사용하고 당뇨에는 50에서 200mg까지 사용합니다. 증상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100mg이 가장 일반적인 유지 용량이며 대중적입니다. 적극적 사용 용량은 200mg으로 보고 있고 450mg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올리고핀 2알을 먹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올리고핀 지금 가격 281원을 기준으로 그리고 헬시 오리진 492원으로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시 오리진이 보통 600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절반 정도로 유지되고 있죠. 올리고핀의 경우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할인이 된다. 그러면 올리고핀이 꽤나 매력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의 가격 차이가 300원 정도입니다. 드시는 분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 300원 더 쓰지 한 달 9,000원인데 40년간 확실하게 증명된 피크노제놀 먹을래 하실 수 있고 하루 300원 아껴야지. 근데 건강도 챙기고 싶다. 나는 적극적으로 피크노제놀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적당한 항산화제를 찾고 있어. 그러면 올리고핀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오늘은 피크노제놀과 올리고핀 그리고 그 유사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리고핀이 피크노제놀을 워낙 잘 겨냥하고 나온 제품이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몸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유지하는 제품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질병이 있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몸에 부하를 주기 싫어하는 분들은 더 작은 분자량을 가진 피크노제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의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때 진짜로 선택장애가 올 만한 제품인지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을 고르시는데 그리고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